다음은 기획의 목차 작성입니다. 목차별 작성법. 기획의 목차. 제가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서울교대 트랙을 도는데 옆에서 계속 백은 목방 개세기 막 그래요. 백은 목방 개세기. 그래서 야, 그 소리가 뭔 소리냐? 그랬더니 교수님이 가르쳐 놓고 그것도 몰라요? 배경, 근거, 목적, 방법. 계가 뭡니까? 추진계요. 세부, 추진계획, 기대 효과. 이것을 외우는 겁니다. 맞아요. 옛날 시험에는요, 이 목차만 알고 목차에 따라 쓰기만 해도 목차까지 아는구나 하고 상당히 좋은 점수를 맞았어요. 근데 점점 발전되다 보니까 이 목차가 중심이 돼 그 안을 제대로 채워야 되거든요. 그 제대로 채우는 방법을 지금 같이 이야기하는 건데, 추진 배경은 왜 하니? 왜 그거 하니? 라고 물어볼 때 이래서 합니다 라고 쓰는 것이 추진 배경이고, 그 다음에 세부 추진 계획은 주로 추진 일정, 예산 여기까지 들어가고 추진 과제가 들어갑니다. 과제가 빠졌네요. 추진 과제가 제일 중요하죠. 과제, 추진 과제, 추진 소개 일정이나 운영 계획도 들어가죠. 그런데 이 과제만 덩그러니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어떤 종류를, 어떤 몇 개를 예산, 돈은 얼마 들고 언제 어디까지 했느냐까지 넣어야 세부란 말이 붙습니다. 세부. 자세한 거, 세부. 그래서 크게는 누가 하니, 어디서 하니, 어떤 과제를 하니, 언제 하니, 언제까지 하니, 어떤 종류니, 어떤 수량은 몇 개고 예산은 얼마까지 들어가야 세부 추진 계획이죠. 이 세부 추진 계획이 우리가 논술로 볼 때는 뭐죠? 본론입니다. 보통 논술에서도 본론에서 점수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앞쪽으로 서론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왜 하니? 근거가 뭐야? 법은 봤니? 그 다음에 무엇을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어떤 뜻이라고 하고 나서 하는 거고, 이게 결론에 해당된 거죠. 결론. 그래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니? 라고 결론. 그래서 서론에 해당되는 거, 본론에 해당되는 거, 결론에 해당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백은 목방 개세기, 이것을 열심히 외우고 있어서 너 욕하는 거니? 라고 했더니 교수님 그게 아니고요, 이거 외워야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걸 듣고 그렇구나, 가르치는 나보다 배운 사람이 더 잘 기억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획을 공부하는 꿀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기획이 가장 어려우니까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 것인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기획은 창작이 아닌 재구성입니다. 얼마만큼 창작해야 될 것인지 너무 막막하지요. 그런데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기획안을 구상하는 것은 숙련된 실무자에게도 어려운 과업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배포한 우수 사업계획서, 예산 지침 등 실제 공문을 바탕으로 주어진 주제에 맞게 핵심 내용을 재조합하는 방식이야말로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교육 전문직으로서의 역량을 증명하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이는 단순한 모방을 넘어 실무에 기반한 창의적 재구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획을 공부할 때 새롭게 처음부터 내가 나름대로 쓴다가 아니라 재구성만 해도 창의성이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구성은 곧 창의를 말하니까 재구성만 해도 된다. 그 중에 일부만 나의 의견을 10%, 5%만 넣어도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 생각을 넣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창의를 할 때 주로 어떤 것을 하냐면 현실에 맞게 시대가 변하고요, 지역이 변하고 하면 아주 다양해서 맞질 않아요. 맞질 않아요. 그래서 맞춤형 교육을 하듯이 분량에 맞게 현실에 맞게 다시 적어보는 것이, 이건 우리 교육형에 안 맞는데, 우리 시도에 안 맞는데 라는 것을 과감히 수정해서 만들어 보는 상위기관의 겁니다. 정책 방향을 지역의 여건과 특색에 맞게 수용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실제 교육 전문직에게 반드시 필요한 핵심 역량입니다. 특히 늘봄학교나 지역 연계 교육과정처럼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구체적인 사업과 기출문제의 분량을 참고한 것은 기획안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공문을 재구성할 때 현실에 맞게 맞춤형으로 재구성만 해도 훌륭한 것이다. 여기 분량이란 것은 일반적인 기획은 30페이지, 50페이지, 100페이지까지도 있는데 시험에 정해진 시간에 새로 작성하는 건 3페이지가 보통이잖아요. 물론 교육청에 따라 5페이지나 6페이지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1시간 반, 2시간, 3시간 안에 생각해서 만들려면 그와 같은 걸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 교육청의 기출문제를 보고 몇 페이지인가를 봐서 이 분량에 맞게 연습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보통 처음에는 암기도 해야겠죠. 근데 암기하고 나서 그것을 암기할 때 그냥 무엇이라고 막 외우려면 안 외워져요. 내 머리가 멍청한가 보다. 나는 몇 번을 외웠는데 안 외워지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외우면요 1년 후에 내가 시험 볼 때까지 기억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아하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뼈대 핵심 개념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석해야 핵심 개념이 무엇이고 또는 비핵심 개념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쓰인 있죠. 공문이야말로 기획의 형식, 전문 용어, 문장과 논리 구조, 표현 방식까지 익힐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교과서입니다. 따라서 공문 전체를 무작정 외우려 하기보다 핵심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문장의 논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추진 방향과 과제를 어떤 체계로 제시하는지를 반복적으로 분석하고 유형화하는 학습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 핵심 용어가 무엇인가? 말하려는 의도가 뭔가? 문장의 논리가 어떻게 구성됐는가? 그 다음에 추진 방향은 뭔가? 추진 과제는 무엇인가? 이것을 반복적으로 분석하고 유목화시키는 것이 학습의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